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헌법재판관들은 일부는 자택에서 일부는 헌재로 나와 막바지 사건 심리를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재판부가 변론 종결 이후 계속 진행한 평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월요일인 내일도 평의가 예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평일엔 매일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마지막 평의가 열린 날로부터 재판부는 통상 2, 3일 뒤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내일이나 모레 마지막 평의를 마치면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지하고 이후 언론에 공지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이 열리는 18일 화요일을 제외하고 재판부가 이번 주 중후반쯤 선고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중후반이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건데 헌재 일대 분위기도 신 기자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헌재 일대 경비도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경찰은 헌재 정문을 지나는 인도 양쪽에 투명 아크릴벽까지 세워 일반인 통행을 완전히 막았는데 이를 몰랐던 시민들이 길을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헌재 근처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외쳤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연합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2차 긴급 집중행동을 선포하고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신용일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민주당은 의원과 보좌진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닷새째 같은 일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가장 이른 날에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도보 행진 등 비상행동 기조를 이어가고 선고기일이 잡히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장외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각하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의원 108명의 절반이 넘는 6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밝힌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는 엿새째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탄핵 각하 편말을 목에 걸고 인도에 좌판을 깐 의원들은 헌재의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투쟁은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따른 거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데 오늘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 심사부터 서둘러 결론을 내라며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지연으로 헌재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거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한다고 SNS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뒤 이에 불복하는 시위 등에서 경찰 버스가 탈취되는 등 무법적 혼란이 뒤따랐고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의 충격도 가시지 않은 상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헌재 결정 불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승복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승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지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 현장에서 헌재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승복을 운운하고 있다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심지어 부숴버리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의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입법부의 일원으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는 사죄했고 여야가 상대당의 승복 메시지는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함께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동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적힌 적이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개별 의견 공개 대상에 들지 않았고 결정문엔 기각 결론만 담겼습니다.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 발표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론을 벌인 걸로 전해졌는데 이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3명 인용, 5명 기각, 1명 각하 의견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5년 헌재법이 개정돼 개별 의견 공개 대상이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심판 사건으로 확대했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전원 일치로 결정돼 역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 의견만 담겼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8일째. 선고기일 공지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결론의 향방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선고 뒤 사회적 분열을 줄이려고 최대한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관측이 거론됩니다. 반면 견해차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헌정사 기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은 주말인 오늘도 일부는 자택에서 일부는 헌재로 나와 고심 속 심리를 이어간 걸로 전해지는데 지명한 사람도, 출신도, 성향도 다양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어떻게 결정문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SBS 한성입니다.